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론 분야를 조장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기로 함에 따라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회귀한 연어가 섬진강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섬진강 연어 회귀는 매년 늘고 있고 올해는 8일가량 빨라졌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최경주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역사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국론 분열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교과서 발행 취지는 국론 통합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모인 변호사와 문화예술인, 의학사 등은 긴급 시국 성명을 통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오히려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사 연구자와 교육자, 학생, 정부 여당 관계자까지 반대했던 정책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의 교과서이다. 이는 보수와 비보수로 국론을 분열시켜 정권을 연장하려는 도구에 불과하다. 시민사회와 대학생, 교수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국정교과서 불복종 천인선언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범국민대회와 특별 강연,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정교과서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 시민의 입으로 광주 정신으로 기필코 저지해 냅시다. 광주시 의회에 이어 전라남도 의원 50명도 성명을 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된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할 수 없다며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교과서 추진을 민주주의 위기로 규정짓고 있어서 반발과 저항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시정 철학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소통과 전략, 혁신 부재,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보연 의원은 진정성 없는 소통과 전략 부재에서는 시정의 혼란, 구체성 없는 혁신이야말로 시민중심 시정의 가장 큰 장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와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은 전략 부재 사례로 광주시민 복지 기준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방향 등은 혁신 부재 사례로 들며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자치구에 따라 1인당 공원 면적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심철희 의원에 따르면 1인당 공원 면적은 북구가 10제곱미터로 남구 2.27제곱미터에 비해 4배 넓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미조성된 면적은 서구가 67.1%로 가장 높았고 남구와 북구가 62.5%, 광산구 53.7%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 지역에 있는 미조성 근린공원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 시민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대형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합동으로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현장 14곳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시민 불편 실태, 시공 상태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영광의 가시거리가 90m, 해남 110, 장성 210m로 시야가 답답한 만큼 출근길에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역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담양 10도, 화순 11도, 장흥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 수 교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남 등 농어촌 지역교육청은 예산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학교입니다.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적은데 내년부터는 학교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가운데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0.7%에서 38.1%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이 많아 학생 수가 적은 전남교육청 등은 교부금 감소로 재정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던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 반발로 일단 내년에는 7.4%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남 지역 교부금은 314억 원 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이 감액됩니다. 그 시행규칙 개정에서 저희들이 감소되는 금액이 약 314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줄었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사업에서 그 규모 이상으로 축소를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학교를 통합할 때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현행 1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교부금 감소로 재정 압박을 받는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 통폐합 공고 기준 60명에 해당하는 전남 지역 학교는 356곳으로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하면서도 전라남도 교육청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인상해서 주겠다고 하지만은 전남교육청은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인위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교부금 개정 방침에 따라 전남은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육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회장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총의 57살 김모 회장이 교감으로 재직하던 2012년 다른 교사의 보고서를 베낀 표절작으로 교사 교육연구대회에서 최고상의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의 부인 역시 지난 8월 열린 전남교육자료전에서 기획서조차 내지 않고도 2등급 수상자로 결정되고 교총에서 근무하는 김 회장의 아들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급여가 오르는 등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인사청문위원들이 김수삼 연구원 이사장에게 부적격 판단이 난 허성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 이사장의 최근 행보가 허성관 후보자를 임용하기 위한 억지 과정이 아니길 바란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수산 이사장은 어제 조영표 시의회 의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기자실을 방문해 허 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을 듣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의 다양한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박람회 조직위 부위원장이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이끌고 계시는 최경주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농업박람회가 3년 만에 개최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제1회 국제농업박람회 개최한 후 두 번째입니다. 네, 뭐 오랜만에 좀 개최되는 거다 보니까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국제농업박람회는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창조농업, 교류홍보, 힐링농업, 체험학습의장 4개 주제에 12개 전시 판매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4만 스퀘어미터 규모의 28개국 489개 기업,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서 한국의 농업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래 농업 비전을 쉽게 알 수 있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도시민들과 아이들에게는 농업이 주는 즐거움과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힐링 체험관, 동물 농장 5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람회 주 관람객은 도시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박람회 주제 가운데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농업과 힐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 도시민들이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마음과 심신이 지쳐 있는데 우리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7개국의 그 도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기구나 재료를 이용해서 쉽게 가꿀 수 있는 텃밭을 저희들이 보여드리려고 준비했고, 또한 공기정화식물로 만들어진 화분정원, 하늘정원, 그리고 이 가을에 꽃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과 플라워 패션쇼도 준비를 해서 아마 우리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노키오 호박 등 관상용 호박으로 약 180m 길이의 국내 최대의 슈퍼박 터널을 준비해뒀습니다. 이 슈퍼박 터널을 걸으면서 가을 추억을 많이 담아 가실 수가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3D 영상도 준비되어 있고, 미래 농업가에서는 주인공 쌀이와 콩이가 첨단 미래도시, 첨단 농장, 그리고 우주 농장까지 다니면서 미래 농업 상상 농장을 보실 수 있는 좋은 농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대개 박람회장에 가면 좀 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인기를 끌기 마련인데요. 이번 박람회도 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농산물 수확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부터 재배한 고구마, 땅콩, 단감을 우리 가족들이 와서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20여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큰 규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활동비는 저희들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국제 기아 돕기 성금으로 우리 후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농장일 겁니다. 우리 평상시 볼 수 없는,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사냥, 또 조랑말, 소, 말, 돼지, 또 애완형 동물들 20여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해뒀습니다. 아이들이 먹이도 주고 직접 만져도 보고 아마 굉장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모형 곤충 만들기, 그리고 신선한 우유로 치즈 만들기, 우유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50여 종의 체험거리도 준비해두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데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 농업은 물론이고요. 현재 다른 나라들의 농업도 만나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꾸며져 있나요? 우리 전통적인 농업은 1차 산업에 많이 국한되는데 이제는 6차 산업화 가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창조 농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농업인들이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농산업에 통해서도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러한 청년 창업 성공 농업인 사례를 18명 사례를 모아놓고 이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토크쇼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유혹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국 사례로서 선진 농업 기술을 몇 가지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중국 주회의는 농업용 드론을 실제 농업에 적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릴 것이고, 이스라엘 복한이 센터는 이스라엘 집약적인 기술 농업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 농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1호돌이라고 농가 6차 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가는 이 추세에 이 농업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농업박람회에 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이나 교통정보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 자유롭게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송정역 나주역에서 또 그리고 광주 진월동 동성고에서 셔틀버스 2, 30 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약 5,0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확보해 두어서 우리 도시민들이 오시면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도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전념하고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농업인과 우리 국제농업박람회에 우리 시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좋은 농산물, 사갈거리를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에 오셔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가득 담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박람회가 좀 세계적으로 농업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 살 된 의붓딸을 무려 3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고문까지 하는 충격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수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출신 여성인 수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10살밖에 안 된 의붓딸 A양에게 성인 잡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아파트 11층인 자신의 집에서 A양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계모의 엽기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차례나 A양의 머리를 욕조물에 담근 뒤 알몸으로 내쫓았고 일명 거꾸리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에 A양을 매단 뒤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지난 2011년부터 무려 3년 가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의 상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어린아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잔혹한 학대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엉터리 입원실을 운영하며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모 한의원 원장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야간 치료시설이나 당직 간호사가 없는 엉터리 입원실을 설치한 뒤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고 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 입퇴원 확인서로 4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거짓 환자 101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가 오늘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용 방법은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뒤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거나 화물 적재 폭이 3m를 초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상화를 위한 주민대책위가 결성됐습니다. 대책위는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센터 폐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 피해와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공익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갈등 해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또 내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원만한 예산 승인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산하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8,1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6%에 달하는 117만 1,71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에서 150% 수준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마을 입구 도로에서 73살 이모 씨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넘어진 오토바이 옆에 쓰러져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에 올해 첫 어미 연어가 돌아왔습니다. 한 해 100마리가 넘는 연어가 회귀하고 있어 섬진강의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해 첫 어미 연어가 섬진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섬진강 중류에서 어미 연어 한 마리가 회귀한 게 확인된 겁니다.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고 적정 수온이 유지돼 지난해보다 8일이나 회귀가 빨라졌습니다. 이처럼 섬진강 연어의 회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9마리, 2013년 162마리, 지난해 188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 어류생태관이 지난 1998년부터 방류한 연어는 지금까지 640여만 마리, 이 가운데 2030마리가 되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방류 사업을 하면서 2,030마리가 섬진강에 소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그 섬진강이 깨끗하다는 그런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태평양에서 3년가량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찾아오는 섬진강 연어. 수온이 16에서 17도를 유지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회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얼마 전 홍콩에서 국내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로 낙찰된 작품의 주인공, 이 지역 출신의 수화 김한기 화백인데요. 이 김화백의 섬고향 마을에서 추진됐던 미술관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양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홍콩 경매에서 3,100만 홍콩 달러,
47억 2,100만 원에 낙찰된 수아 김환기압에게 1971년 작품입니다. 2007년 5월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됐던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를 제치고 국내 작가 미술품 가운데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수아 김환기 화백은 신안군 안자도 태생의 국내 대표 서양 화가. 신안군은 지난 2009년부터 김 화백의 고향에 김환기 미술관과 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완공될 미술관은 그러나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지연된 데다 전체 9만 8천 제곱미터 부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고 있고 미술관 입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 130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22억 원을 뺀 나머지 108억 원은 신안군의 부담. 지금껏 확보된 예산이 34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나중에 지서가지고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런 그 시설 운영 방안 그 연구 영역이 나왔습니다. 착공을 해놓고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미술관을 짓더라도 김환기 화백의 작품은 상시가 아닌 순회 전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속빈 강정이 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영광의 가시거리가 90m, 해남 110, 장성 210m로 시야가 무척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4도 가까이 올라서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동부 내륙에는 올 가을 들어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농작물이 얼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담양이 10도, 구례 9도, 순천도 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담양과 광주가 24도, 나주 25도, 해남 2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는 가운데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대기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